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달 말 퇴임을 앞두고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 등 구체적인 언급 대신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과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을 이어가도록 협력하자는 논의가 주를 이뤘는데요. 용산 대통령실 연결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홍익표 기자, 정상회담은 끝났습니까? 네, 오후 3시 반쯤부터 1시간 40분 동안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이 진행됐고요. 조금 전인 저녁 7시부터는 양국 정상 부부가 참석한 만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담에 앞서 미소 지으며 악수한 두 정상은 한일 관계 발전을 성과로 꼽았는데요. 관심을 모았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두 정상의 공개 발언은 사뭇 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있다며 애둘러 언급했고요. 기시다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양측 모두가 전향적인 자세로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当時、厳しい環境の下で多数の人々が大変苦しい、そして悲しい思いをされたことに心が痛む思いですと申し上げました。 기시다 총리가 이번 방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할 거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관련 언급이 있었나요? 네, 기시다 총리 방한에 앞서서 일본 언론이 보도했던 내용인데요. 오늘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일본 사도광산 문제에 대해선 협의와 합의를 통해 일단락됐다며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강제징용 문제에 가슴 아프다고 했던 기시다 총리는 일본 언론들 앞에서는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 성과로 제3국에서 위기 상황이 생기면 양국이 자국민 철수를 위해 지원 협력하는 각서를 체결했고 두 나라 간의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 2년 4개월 동안 12번이나 정상회담을 가질 만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 개선이란 명목으로 우리 정부가 중요한 사안까지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은데요. 같은 기간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얻은 건 뭘까요? 조희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첫 일본 방문. 한일 정상은 환한 미소로 술잔을 부딪히며 우호를 과시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困難な決断と行動されたユン大統領には心から敬意を表したいと思います。 일본도 놀란 윤 대통령 결단의 시작은 최대 쟁점이었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일본 피고 기업이 아닌 한국재단이 배상을 대신한다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놨습니다. 사과도 없는데 면죄부를 주냐는 비판 여론엔 사과 한 번 더 받는 게 무슨 의미냐고 답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로 궁지에 몰렸을 때도 주변국 모두 반발했지만 우리 정부는 침묵했습니다. 가장 최근엔 일제의 강제 동원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는데도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찬성해줬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면 일본도 화답할 거라고 얘기해왔습니다.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기대처럼 일본도 호응했을까? 정부는 경제 분야에서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해제된 걸 대표적 성과로 꼽지만 이미 우리 기업들이 공급망을 다변화한 뒤라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 평가입니다.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 강화는 정부가 내세우는 핵심 성과지만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 경색과 지정학적 위기고조 우려를 불러왔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기시다는 그걸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정당성이 어디로부터 구축되느냐의 문제와 영토 문제를 내준 셈이 됐는데
무엇보다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서 지우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등 최근 갈수록 우경화되는 일본의 태도는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며 정성을 쏟아온 정부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MBC 뉴스 조이명입니다. IP 주소가 숨겨져 있어 아는 사람만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 이런 특성 때문에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는데요. 최근 국내 대형 로펌의 소송 관련 자료가 다크웹에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공기관, 대기업, 유명 연예인의 소송 상황은 물론 과거 중범죄 피의자 수임 기록까지 유출됐는데요. 정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커들이 정보를 사고 파는 다크웹입니다. 트러스트맨 제로라는 아이디가 로로고스닷컴을 해킹했다며 샘플 파일 2개를 올려놓았습니다. 파일을 열자 국내 대형 로펌 로고스의 수입 내역으로 추정되는 정보가 빽빽하게 나옵니다. 사건 의뢰인과 소송 상대방의 이름은 물론 사건 번호, 담당 변호사, 기일 내용까지 모두 기재돼 있습니다. MBC를 상대로 정정 보도를 청구한 대통령 경호처, 유명 배우 이영애 씨와 전직 국회의원, 정부기관과 유명 기업들이 의뢰한 내역도 확인됩니다. 개인들의 내밀한 소송 정보도 노출됐습니다. 살인, 마약, 강간, 음주운전 등 중범죄 혐의에 이혼, 상속같이 개인의 신상을 추정할 정보까지 드러난 겁니다. 의뢰인 개인의 사생활이 중대하게 침해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2차, 3차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샘플 파일 2개로 공개된 정보는 종결 사건 3만 9천여 건과 진행 사건 4천여 건, 사건 번호에 나온 연도도 97년부터 올해까지 20여 년에 달합니다. 피해를 입은 노고스 측은 최근 해커로부터 한국어로 된 협박 메일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12비트코인, 우리 돈 9억여 원을 보내지 않으면 2테라바이트 분량의 자료를 모두 공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비밀 유지를 해야 하는 게 로펌의 기본적인 성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용 지급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공격자 입장에서는. 로고스는 인터넷진흥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해킹 피해를 신고하고 사건을 의뢰한 고객들에게도 관련 사실을 알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다크웹의 서버는 보통 해외에 있어 수사의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 지금 이 순간에도 다크웹에는 수많은 개인과 기업, 공공기관의 정보가 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